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수시논술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출제 의도, 제시문 분석, 문제 해설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제 의도입니다. 생명체가 거주하는 행성으로서의 지구의 특성을 구성 물질의 특성, 분포, 순환에 관한 종합 이해력을 평가하고 지구형 외계 행성으로서의 확장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육 과정 내에 있는 다양한 기초 정보를 종합 이해하고 지구의 각 권역과 구성 물질, 화산 활동 및 판구조론, 태양계의 구성, 행성 탐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구과학적 분석과 예측 능력을 평가합니다. 먼저 제시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외계 행성계를 관측하는 원리인 별 가림 현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지구와 목성, 그리고 태양의 주요 물리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상 특징과 각 권역에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입니다. 판의 형성과 역할, 판 경계부에서의 특징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온 구배율과 암석의 용융 곡선과의 관계에 따른 마그마가 생성 가능한 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태양과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중심별 주변에 지구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행성이 공존하는 외계 행성계와 목성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행성이 공존하는 외계 행성계를 제시문 가의 별 가림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확인하려고 한다. 제시문 나의 내용을 근거로 각 행성계의 별 가림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를 논리적으로 추정하고 비교하라. 단, 중심별과 행성들이 완전한 구형임을 가정하고 중심별의 표면 밝기가 전체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행성들은 중심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원 궤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되 궤도의 위치에 따라 관측되는 공존 속력의 변화는 무시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 1의 해설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는 별가림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태양, 지구계 및 태양, 목성계에서 별가림 현상에 의한 별빛의 밝기 변화, 별가림의 지속시간, 별가림 저촉 및 분리 진행 시간에 대한 종합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행성의 별가림 현상에 의해 별빛은 빛의 표면적에 대한 행성의 표면적의 비만큼 감소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별빛 감소량을 태양, 지구계 및 태양, 목성계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유추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성의 공존 궤도 속력을 유도하고 별의 지름에 해당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별가림 지속 시간을 태양, 지구계 및 태양, 목성계에 대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공존하는 행성이 투영된 별의 표면에 접촉하는 시점 이후 투영된 별의 표면에 완전히 들어가는 시점까지 해당되는 접촉 진행 시간, 그리고 투영된 별의 표면에 들어있는 시점으로부터 분리되는 시점까지 해당되는 분리 진행 시간을 태양, 지구계, 태양, 목성계에 대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태양, 지구계 및 태양, 목성계에 대하여 별가림 현상에 의한 별빛 감소량, 별가림 지속시간, 접촉 또는 분리 진행 시간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천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별가림 현상에 의한 외계 행성계의 밝기 변화는 중심별이 내는 전체 빛에 비해 중심별이 가려지는
행성 표면적만큼 어두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행성이 별의 표면을 지나는 동안 별 가림 현상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별 가림 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별의 밝기는 투영된 표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중심별의 투영된 표면적은 3.14 곱하기 별의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10의 10승 제곱킬로미터만큼의 중심별의 표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인 경우 행성에 투영된 표면적은 마찬가지 원리로 130 곱하기 10의 6승 제곱킬로미터만큼 계산이 됩니다. 목성과 유사한 행성의 경우에는 행성에 투영된 표면적은 160 곱하기 10의 8승 제곱킬로미터만큼 계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별가림 현상에 의해서 밝기 변화량은 투영된 면적비만큼 어두워지게 되므로 중심별과 지구형 행성에 투영된 표면적의 면적비를 계산하게 되면 별가림 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구형 행성의 경우 중심별 대 지구형 행성 간의 표면적의 비율이 약 10,000대 1로 계산이 됩니다.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중심별 대 목성형 행성의 표면적의 비율이 약 100대 1로 계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별빛 감소량은 중심별 전체 별빛에 비해 지구형 행성의 경우 약 10,000분의 1,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약 100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가림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의 공존 속력은 전체 궤도 길이를 공존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공존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궤도의 길이는 2πr을 계산하게 되므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계산하게 되면 원궤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지구형 행성의 공존 궤도의 길이는 9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공존 시간은 365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존 속력은 약 30km/s로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목성형 행성의 공존 속력을 계산해 보면 공존 속력은 약 13km/s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별가림 지속시간은 중심별을 지나는 동안 행성이 가려지는 시간 동안 지속시간이 진행이 되므로 중심별의 지름을 공존 속력으로 나누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구형 행성의 경우 약 46,000초, 시간으로는 약 12시간 동안 별가림 지속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목성형 행성의 경우 약 10만 초, 시간으로는 약 27시간 동안 별가림 현상이 지속이 됩니다. 이때 중심별의 특정 지점을 가려지는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이 가려지는 시간은 행성의 지름을 행성 공존 속력으로 나누면 계산이 가능하므로 지구형 행성의 경우 약 7분 동안 중심별의 특정 부위를 가리게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이 중심별을 지나는 동안은 중심별의 특정 지점을 가리는 시간이 약 2.7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구형 행성의 경우 약 10,000분의 1만큼 밝기 감소가 약 12시간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빛의 밝기가 100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되고 약 27시간 동안 이러한 빛의 변화가 지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각 행성의 공존 주기에 맞춰 반복되어 나타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재심은 나와 다에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지구의 대기에서 지구의 중심까지 구성 물질의 분포 특징에 대해 양적 관계를 통해 유추하고 지구의 형성 시기에 그러한 구성 물질의 분포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하여 추론해 보시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착안하셔야 됩니다. 지구 구성 물질의 분포상의 특징과 그러한 분포가 일어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시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지구 표면과 기권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그 분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를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는 지각, 수권, 기권에 농축되어 있지만 이와 유사하거나 보다 많은 양이 멘틀에도 함유된 것으로 보아 지각판과 멘틀의 순환 과정 속에 평형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유추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깊이까지 구성 물질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지구 형성 초기의 물질의 집적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구성 물질의 밀도에 따른 층상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제시문 다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지구의 표면과 기권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그 분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지각, 수권, 기권에서 멘틀보다 각각 103배, 그 다음에 75배 높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 수권, 기권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물의 경우 0.03 곱하기 10의 24승 kg 곱하기 0.072로 계산이 되므로 전체 물의 양은 2.16 곱하기 10의 21승 kg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도 계산하게 되면 0.45 곱하기 10의 21승 kg이 지각, 수권, 기권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틀의 질량과 멘틀 내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비율로서 멘틀 내에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물은 2.81 곱하기 10의 21승 kg 존재하고 이산화탄소는 0.8 곱하기 10의 21승 kg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는 지각, 수권, 기권에 농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량에서 보면 멘틀 내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각, 수권, 기권 내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양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많은 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각판과 멘틀의 순환 과정 속에 물질이 평형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깊이까지 구성 물질의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지구 형성 초기 물질의 집적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었고 구성 물질의 밀도에 따른 층상 분화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을 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의 자료를 참고하면 이러한 층상 분화로 인한 지구의 핵과 멘틀과 지각, 수권, 기권의 질량 비율은 약 64대 134대 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제시문 라의 그림에서 제시된 지온 구배율과 암석의 용융 곡선이 중앙 해령과 호상 열도에서는 각각 어떻게 변화되는지 유추하시오. 또한 제시문 다의 내용과 같이 지표의 물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비교적 일정한 양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문 라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평가의 주안점입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판의 경계부에 따른 지온 구배율과 암석의 용융 곡선의 변화를 유추하고 판의 운동을 통한 지표와
대기 중의 물질 순환 시스템에 관한 종합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앙 해력에서는 지온 구비율이 증가하여 비교적 낮은 깊이에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데 반해서 호상 열도에서는 암석의 용융 곡선의 변화로 인해 비교적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형성됨을 유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과 이산화탄소가 판의 섭입 과정에서 멘틀로 소모되는 순환 체계를 유추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측된 구성 물질의 분포는 지구 형성 초기 집적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열에 의한 마그마 바다 형성과 구성 물질의 밀도에 따른 층상 분화의 결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앙 해력에서는 상승하는 뜨거운 멘틀로 인해서 지온 구배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깊이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이에 반해 호상 열도에서는 물 해수가 되겠습니다. 를 함유한 침강판이 섭입함으로 인해서 암석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맨 왼쪽에 있는 모양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판의 내부의 지온 구배율과 용융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 해력에서는 고온의 물질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온 구배율이 그림과 같이 지표로 갈수록 높은 지온 구배율을 띠게 되고, 낮은 위치에서 마그마 용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호상 열도에서는 지온 구배율은 변화하지 않지만 용융 곡선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비교적 깊은 깊이에서 마그마가 용융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그마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화산가스를 통해서 대기적으로 꾸준하게 공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원인은 이들의 판의 섭입 과정에서 멘틀로 소모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을 통해 화산가스가 꾸준히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 이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아 유기 혹은 무기작용을 거쳐서 탄산연 광물 형태로 해양 퇴적물을 구성하게 되고, 판의 섭입대를 통해서 멘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대기 중으로 공급된 수증기의 경우에는 강수를 통해 바다로 유입이 되고, 판의 섭입대에서는 해양 퇴적물과 함께 다시 멘틀로 유입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모두 지표와 대기 및 멘틀과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일정한 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